이제 그 아픔을 딛고 우리가 정말 정부를 세우는 거거든. 정부 세우는 거 좀 보자. 첫 번째 선거를 해야 할 거 아니야. 50총 선거. 잠깐 보시면 우리가 최초로 된 보통선거 맞지? 우리 이렇게 우리 손으로 직접 비밀을 유지하며 맞지? 똑같은 투표권을 누리는 보통선거 시행했던 누구는 이런 말을 해? 이거 다 미국에서 이식된 거라고? 미군정을 거치면서 미국에 이식된 선거 아니냐. 참고로 말하면 우리는 3.1운동 이후부터 갖고 있었던 게 바로 뭐야? 민주공화국의 건설이었던 거야. 3.1운동 수많은 우리 여러 정부 형태들, 상하이 세웠던 임시정부부터 세워서 저 연해주에 있었던 대한 국민회나 혹은 서울에 있었던 한성정부 이르기까지 모두가 민주공화국의 건설이었고 해방 이전의 모든 단체들이 다 민주공화국의 건설이었던 거예요.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 건국강령에 봤지? 그게 이식된 게 아니었잖아. 정치적인 균등 봤지? 정권을 균형하며야 보통선거 이야기. 그게 실제로 실현된 50총 선거. 내용 잠깐 보시면 선거법 보면 누가 그럼 선거를 쓴 자격이 있었느냐 잠깐 볼게. 선거권은 지금과 좀 다르지. 21세 이상이야. 옛날에 막 어려웠던 공무원 문제 이런 데 있다. 이게 틀린 데 선지로 들어온다. 지금은 만 18세 이상인가? 그지? 21세 이상의 남녀만 다 갖고 있는 거고. 아니 피선거권 지금도 똑같아. 만 25세 이상이면. 근데 이 선거권에 제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누가 제약을 가질 것 같아? 국민들 자격 없는 인간들 있지. 누구야? 그렇지. 일제 적극적 협력했던 자들은 출마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뽑아서도 안 되는 거지. 이걸 공민권이라고 하는데 이 공민권이 제약을 걸었어. 참고로 말하면. 자, 그럼 이 선거에 누가 적극적 참여했냐? 누가 적극 참여하겠어? 단독적으로 인집대 외쳤다. 누구야? 이승만과. 그지? 이승만 그 지지 세력이나 혹은 또 누구야? 한국민주당. 이들이 적극적 참여했을 거고. 그지? 이승만 지지 세력은 되게 단순해. 내가 말했지? 다 뭐라고? 어쩌든 간에 두 글자가 들어있어. 독촉이라니까? 그래서 이름 바뀌었어. 참고로 말하면. 그냥 독촉이야. 근데 이승만 지지 세력 보니까 제일 독특한 게 뭐야? 당이 아니지. 이승만은 당을 안 만들었다. 자기는 모든 걸 아우르는 데 생각을 했어. 자기 당을 만들지 않았어. 지지 세력이 있을 뿐이지. 난 이제 당을 뒤에 만들 거야. 본인은 자기가 국부라 생각했거든. 그 특정 당에 기울일 수 없다 생각했어. 그래서 이승만 지지 세력이 있는 거야. 한민당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까 말했죠. 일부 중도파 무소속들이 있었다고. 그지? 김구나 김주식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지? 그래서 김주식이었지? 자기는 불참하겠지만, 불반대라니까 반대하지도 않겠다. 그리고 불참 누가 있겠어? 그럼 당연히 우익의 김구라든지 또 누구야? 김주식. 당연히 불참할 거고 또한 좌도 불참했을 거예요. 당연히. 누구? 중도위원회. 여운형은 이미 사망했으니까 그 여운형과 같은 당을 했던 이런 여운형 계열이나 혹은 이들은 진짜 빠졌겠지. 그래서 이 50총 선거 갖고 있는 한계가 이거야. 첫 번째 뭐야? 우리 모두를 아우르지 못했고 두 번째 지역적으로도 모든 선거구에 실시된 선거도 아니었던 거야. 어느 지역에서는 선거가 안 된 거야? 제주 일부 지역에서는. 여기서 제주가 빠져야 하잖아. 그 한계점도 알겠지? 자, 이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첫 번째 국회의원 총선거 있잖아. 국회지. 제1대 국회. 근데 여기서 뭘 할 거니까? 헌법을 만들 거니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을 만들 거 아니야. 그 재헌국회라 불리는. 이해가? 여기 가장 중요한 헌법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인 거야. 그래서 임기가 몇 년이냐? 2년이야.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이건 되게 장난치는 게 중요한 거야. 2년이야, 2년. 우리 국회의원이라면 임기가 몇 년이나 생각해? 그냥 기본 4년을 알고 있단 말이야. 이때는 제일 중요한 말이 2년이야. 잘 봐도. 2년이기 때문에 중요한 말은 뭔지 알아? 그래서 일부러 연도도 써놓은 거야. 왜? 1948년 5월에 선거했잖아. 50총 선거니까. 그럼 2년 뒤에 또 선거해야지. 언제 해야 돼? 1950년 2년 뒤면 되지.
5월에 선거해야지. 맞아? 그리고 이제 제2대 국회 열리겠지. 이게 1대 국회니까 제2대 국회 열리겠지. 자, 그러면 6.25 전쟁을 맞닥뜨린 국회는 제1대 국회야, 2대 국회야? 그래, 2대 국회다. 잊지 마라. 이해가? 1대 국회는 6.25 전쟁을 맞닥뜨린 적이 없다? 6.25 전쟁을 맞닥뜨린 건 제2대 국회가 맞닥뜨리는 거다? 이거 시험용으로도 굉장히 잘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거든. 애들 헷갈리게. 왜냐면 국회는 사안으로 생각하니까 6.25 전쟁을 맞닥뜨린 게 제1대 국회를 생각한단 말이야. 아니거든. 6.25 전쟁 바로 한 달 전에 국회 총선을 했단 말이야. 그 2대 국회를 막 구성했는데 6.25 전쟁이 빵 터진단 말이야. 이해가지? 2대 국회를 막 구성해 전쟁이 또 터지는 거거든. 가볼게. 자, 이때는 국회도 단원제로 구성된 거야. 단원이 뭔지 알지? 온구성이 하나라는 거야. 지금이 단원제야, 양원제야? 아니, 무슨 양원제야? 단원제지. 우리가 상원과 하원이 있어? 온구성이 2개면 양원이야. 얘가? 우리는 그런 게 없지. 하나지. 그래서 우리가 단원제야. 그럼 선생님 언제 그럼 양원제 한 적이 있었나요? 라고 묻고 싶은 거잖아. 맞아, 있어. 그러니까 가는 거야. 봐두란 이야기야. 우리가 나중에 양원제를 구성한 적이 있거든. 헌법에 양원제를 집어넣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단원제라는 거 잠깐 받으시고. 자, 중요한 거. 이때 재헌국회 누가 제일 많이 의석을 차지했다고? 내가 말했지. 우린 이쪽일 줄 알았거든. 아니면 최소한 이쪽일 줄 알았단 말이야. 둘 중 하나 될 줄 알았단 말이야. 완전한 반전이잖아. 무소속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그리고 그 다음이 덕촉이고, 그리고 한민당이 완전히 찌그러졌어. 이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의 열망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인단 말이야, 실제로. 이런 식으로 구성된 데다가. 자, 하늘이 잠깐 볼까? 제일 중요한 거 뭘 해야 한다고? 그럼 헌법 만들어야지. 얘가 헌법을 재정 공포한 이야기. 그 공포한 날이 언제라서? 그럼 7월 17일. 이게 바로 무슨 절이야? 쉬어야 할 텐데. 그 아무튼 재헌절이야. 오케이? 그리고 그 헌법의 특징을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헌법 잠깐 보자. 자, 우리 재헌헌법. 제일 중요한 해야 할 게 뭐야? 우리 과제가 남았잖아, 이제. 우리가 정말 정부를 세운다면 첫 번째 뭐 해야 돼? 그럼 민족 반역자들, 이 나라의 국민들 자격 없는 놈들. 그잖아. 처벌해야지. 친일 반민족 행위자 처벌해야 하는 거야. 두 번째 뭐 해야 돼? 모든 국민들의 열망이야. 특히 우리 대다수가 뭔데? 농민들이야. 그들이 가장 뜨거운 열망이 바로 뭔데? 그럼 나에게 땅 달라.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모두가 생각했어. 그래서 우리 해방 전에도 어찌 소위 말하면 독립운동 단체라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든 조선 독립동맹이든 다 그걸 집어넣고 있었던 거야. 그 헌법에 이걸 집어넣어. 농지개혁 하겠다고. 그 토지를 농민에게 분배하겠다고. 들어와 있던 거야. 세 번째. 이게 여러분들 좀 당혹스러운 거야. 국유화야. 주요 지하자원이나 주요 산업은 국가가 경영해야겠다. 국가가 소유해야겠다. 국유화야. 그리고 국가가 국민생활 경제 전반에 관여하고 통제할 수 있다요. 심지어 무역조차도 통제할 수 있다요. 이거 마지막 하나만 더. 이게 이제 최근에 대통령이 언급도 했던 것 같아요. 파업 과정에서. 사기업에서 노동자에게 사건이 있다요. 4개. 지금 노동 3권이라고 그러잖아. 단결권, 단체 교섭권, 사측화, 그리고 단체 행동권. 하나 더 있었어. 헌법에는. 재헌헌법에는. 뭔데? 너가 있잖아. 이익균정권이야. 사기업이 많은 돈을 벌었어. 노동자 나눠야 한다. 솔직히 말하자. 이 3개 딱 보니까 뭔가 느낌이 있지? 뭐야? 그럼 이거 완전한 자본주의 헌법으로 보기 쉽지 않다. 그치? 나만 그렇게 보나? 보기 쉽지 않지. 내가 아까쯤에 우리 쉬는 시간에 이야기지만 북한의 첫 번째 헌법 1948년 북한이 제정했던 헌법에는 소유의 주체가 협동조합도 있고 법인도 있고 모두 있다고? 개인도 있어요. 개인의 사적 소유를 그럼 헌법에 정의받아 인정한다고.
내가 말했잖아. 이 남북이 분단된 게 이념상으로 어마어마한 거 똑같진 않지. 분명히 차이는 있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 맞아. 근데 둘 사이에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있어. 분단된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건 어디에서 보이냐? 헌법에 보이는 이야기야. 우리에게 분단은 뭐냐면 우리가 원해서 온 게 아니라 외세에 의해서. 당시 분단은 외세에 의해서. 그리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이용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분단을 왔던 거예요. 근본적 차이가 아니라. 굉장히 당혹스러운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야. 나중에 이제 한번 말했죠. 이 재헌헌법에 이런 성격들이 나한테 언제 빠지냐면 5.16 군사정변 이후에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런 국가의 경제 전반의 통제권들, 소위 말해 사회주의적 냄새가 꽤 풍기는 조항들이 빠지기 시작해요. 헌법에서. 그리고 북한은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헌법 조항의 내용을 싹 바꾸기 시작해. 정확히 말하면 북한도 뭐 김일성이면 그러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헌법에다가 개인의 사적 소유권을 부정하는 내용을 집어넣을 수 없었어요. 정확히 집어넣을 수 없었다고. 그들이 능력이 안 됐다고. 그런 시대적 분위기가 있었던 거라고. 김일성이 정말 착한 놈이라 그렇게 안 쓴 게 아니라. 이해가지? 자, 나머지 갈게. 그래서 우리 역사를 제대로 똑바로 배워야 한다니까. 지금의 관점으로 과거 이랬을 것이다. 아니라니까. 반드시 역사는 지금의 관점 보는 것도 중요하지. 하지만 첫 번째는 뭐부터 해야 돼? 그 시대로, 그 시대 눈으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그렇게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이 재헌국회에서 뭐도 선출했다는 거야? 대통령과, 당시에는 부통령도 있었어요? 우리는 이승만 정부 때는 대통령도 있고 부통령도 있었어요. 왜? 미국 제도로 카피를 많이 했거든. 그래서 부통령도 선출했다. 지금 뭐가 좀 다르지? 뭐가 달라? 지금 아니지. 뭐 임기 미국 제도 왜 그래? 미국이 4년이잖아. 그치? 근데 대통령 선출 기간을 잘 봐. 우리 대통령 선출은 어디서 한다고 생각해? 우리가 뽑는다 생각하잖아. 아니야? 우리가 뽑는다 생각하잖아. 여기 보니까 어때? 대통령 선출 기간이 뭐야? 국회라는 거야. 얘가 임기 4년째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는 거야.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그래서 여러분 잠깐만, 우리 국회의원 임기가 여기서 끝나지. 제1대 국회가. 제1회 국회 열리겠지. 맞아? 1950년 5월에 제1회 국회를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 국회 새롭게 구성될 거 아니야. 맞아? 자, 제1회 국회 미리 말해줄게. 특징이 뭘 것 같아? 이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눈치 봤던, 그러니까 김규식이 불반대했잖아. 하지만 불참했잖아. 이번에는 진짜로 과거 남북협상에 참여했던 중도파들이 진짜 다 뛰어들었어, 실제로. 그리고 그들의 세상이 열려. 국회를. 그럼 국회를 누가 장악한 거야? 중도파가 완전 다 장악해. 무소속이. 누가 내 최대 6위인지 알겠지? 누가 6위야? 그래. 대통령은 누가 뽑으니까? 국회가 뽑으니까. 잘 봐도 우리 처음 대통령 국회가 뽑았어요? 그럼 이승만 그 6위를 어떻게 돌파하면 되겠니? 간단하지. 돌파하면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 뭐야? 헌법을 바꾸면 되지. 대통령 뽑는 주체를 바꾸면 되잖아. 국회의원들이 못 뽑게 하면 되잖아. 되게 단순한 거 아니야? 이해가? 자, 다시 돌아갔어. 아무튼 우리 첫 번째 대통령은 어디서 뽑았다? 국회에서 뽑았다. 왜 국회에서 뽑았느냐? 이유가 있어. 자, 이제 보여줄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 아무튼 이렇게 총선을 통해서 국회를 구성하고 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해서, 맞지? 그리고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해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거야. 맞지? 우리 해방지 딱 몇 년 만에? 3년 만에. 83년. 정말 우리들이 정부를 수립해야 된 거야. 보자. 특징 볼까? 정부 구조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행정부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야? 대통령인 거 맞지? 맞아? 대통령 중심제 국가 나라야? 맞아. 대통령 중심제야. 대통령 누가 선출됐고? 그럼 이승만. 부통령이 좀 낯설지? 이시영이라고. 혹시 기억나? 어디서 보냐면 이 양반하고 되게 비슷한 이름이 누가 있어? 아는 사람 중에 독립운동가 중에. 이회영. 기억나? 이회영 육형제. 우리 신민회. 맞지? 신흥무관. 맞아? 그 형제들이 다 전 재산 팔아서 독립운동에 모든 걸 다 던지고. 심지어 그 이석영 같은 경우, 이혜영의 형이었던 이석영 같은 경우는 조선의 3대 부자 중 한 명이었는데 조선 역사의 3대 부자. 나중에 굶어 죽었다니까. 기가 막히지. 그 형제, 역형제 딱 한 명 살아왔어. 이회영의 동생, 이시영. 그가 부통령이야. 근데 임기 못 채워. 미리 말해줄게. 왜 못 채울 것 같아? 아니. 스스로 이 부통령직 던질 거야. 누구 규탄하면서. 맞아. 규탄하면서. 자, 아무튼 대통령 중심제에다가 중요한 특징이 뭐냐? 이거야. 내각제 요소가 아주 강해. 그 내각제 요소가 바로 뭔데? 맞아. 대통령 선출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아는 행정부 수반을 국회에서, 의회에서 뽑는 건 뭐야? 행정부 수반을. 그게 내각제잖아. 소위 우리 내각제 나라들 보면, 나중에 우리 대통령 내각제 비교하면서, 난 이제 대통령에서 내각제를 바뀔 때 한번 내가 두 개 비교하면 설명해 줄 텐데, 내각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행정부의 수반을 어디서 뽑는 거야? 의회에서 뽑는 거야. 그래서 의회에 책임지게 만드는 거야. 이해가? 지금 여기서 행정부 수반이 누군데? 대통령인데,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는 거야. 그게 전형적인 내각제 요소야. 국민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된 줄 알아? 이유가 있어. 원래 지금 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양대 축이 누구야? 양축이 누구야? 여기잖아. 단독 선거를 주도했던 게 이승만과 누구야? 한민당이란 말이야. 두가 양대 축이야. 그 축으로 50총선가 치러진 거고, 맞아? 그들이 소위 말하면 그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제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짜고 이런단 말이야, 실제로. 그때 이제 실제 그 헌법을 기초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저기 어느 쪽이면 한국민주당, 한민당 쪽이란 말이야. 거기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유진호라고 나중에 이제 고대 총장했던 이런 사람이 이제 그 초안을 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민당 입장이 굉장히 반영될 거 아니야. 그 한민당의 딜레마가 뭐였을 것 같아? 한민당. 되게 그 논란도 많다고 그랬잖아. 약간 지주 출신도 많고 또 과거 일제강점기 친일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도 꽤 있었다고. 아니 한민당에도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었다니까. 문제는 이 한민당이 8인 총무 체제인데, 응? 대표가 8인 총무거든. 이게 8인 총무면 이게 백설공주와 7난장이도 아니고 다들 고만고만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 일을 분담해서는 참 하기 좋은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국민들한테 우리 간판은 이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사람이 따로 없는 거야. 다들 고만고만. 그러니까 이승만, 김구, 김규식, 영운영 뭐 이런 급이 없는 거야. 한민당 딱 떠오르는. 그 한민당 생각해 보겠어. 대통령제는 아닌 거야. 그래서 짠 게 뭐냐면 내각제였어. 그래도 유진으로 중심으로 내각제 헌법안을 만들어 온 거야. 그럼 내각제는 어때? 국회 책임지잖아. 국회에서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고 총리를 뽑는 거지. 행정부 수반을 뽑고 그 총리는 그 행정부 수반은 언제든 의회의 불신임에 따라서 언제든 날아갈 수 있는 거잖아. 이승만 반응이 뭐였을 것 같아? 나 안 해. 진짜 이승만 반응이 딱 하나였어. 나 안 해. 내 이런 헌법이면 난 이거 안 한다니까. 내가 왜 파리 목숨 언제 날아갈지 뭐 불면 훅 날아갈 그리고 의회 다수석도 내가 못 장악했는데 맞잖아. 의회 다수석을 차지하지도 못했단 말이야. 안정되지도 못하는 내가 그 행정부 수반 나보다 하라고? 나 안 해. 한민은 뭐 딜레마에 빠진 거야. 간판이 있어야 하는데. 맞잖아. 이승만은 간판이 없단 말이야. 이승만만한 간판이. 그 타협안을 짠 거야.
내각제, 이거 기본 골조 내각제헌법이야. 거기다가 행정부 수반을 뭐라고 한 거야? 총리, 수상이랑 무기로 온 거야. 이승만이 제일 좋아했던 단어, 뭐? 대통령 박아주고. 그리고 뭐고? 임기 보장해주고. 훅 불면 날아간 게 아니잖아. 임기가 보장되잖아. 대신, 뭐? 국회에서 뽑도록. 내각제처럼. 근데 이 절충안 이거야. 절면절초형이지. 근데 이 과정에 누구도 열받았겠어? 아니, 이승만도 열받았어. 이것들 봐라? 이거 내각제 하려고 했는 애들. 내가 잘못 오면, 내가 여기서 못 버텼으면 불면 훅 날아가는 거네. 얘가? 이승만 생각한 거야. 그럼 한민당과 내가 좀 다른 길을 가야겠는데? 언제든 사람들은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가 다르잖아. 내가 한민당을 생각했거든. 그래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 생각했거든. 국회 대통령 뽑으니까. 이제 잘 봐. 재밌어지는 거야. 근데 그 전에 의의 잠깐 볼까? 우리 다 헌법 전문이야. 헌법 전문인데 여기 써 있는 거야. 이 대한민국을 쓴 거야.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서 세계 선판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한 이 정부가 바로 뭐다?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이 정통성 있는 이유가 뭔데? 이래서 정통성 있는 거야. 얘가? 그럼 우리 대한민국 언제 처음 세워진 거야? 재헌헌법에 따르면. 그럼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그 대한민국. 당신은 임시정부에 말을 붙였던 것 뿐이지. 그게 대한민국의 재헌헌법의 정신이야. 그게 재헌헌법의 정신이라고. 이걸 뒤집게 오고 싶은 수많은 인간들이 있잖아. 이게 재헌헌법이라고. 재헌헌법은 우리가 3.1운동과 3.1운동 걸렸던 대한민국, 뒤에 임시정부를 붙이겠지만 그 대한민국, 그걸 계승한 정부가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8월 15일은 어떤 날이야? 첫 번째가 광복절. 또 하나가 뭐야? 정부 수립일이지. 얘가 정부가 수립된 거야. 실제 대한민국을 세운 건 언제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지. 그잖아. 분명히 이렇게 써 있잖아.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유엔 총회를 통해서 승인받기도 했던 거야. 맞아?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받았던 대한민국. 하지만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이제 이승만과 한민당이 다른 길을 간다. 왜? 이승만 느꼈다 했잖아. 여기 겪으면서 한민당 얘들 보게나. 그리고 정말 본인도 한민당을 넘어서 자기 특정 세력이 좀 폭넓게 가고 싶었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정부 장관, 행정부를 구성해야 하잖아. 장관직에 한민당 출신을 얼마나 임명했느냐? 한민당은 양대 축이잖아. 나 없이는 정부가 운영되겠냐?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들끼리 여러 생각했단 말이야. 총리를 누가 하고. 이게 대통령도 있고 부통령, 총리도 있었거든. 총리를 누가 하고. 총리는 자기들이 선출직은 어쩔 수 없더라도 총리를 누가 하고. 재무장관 누가 하고, 법무장관 누가 다 생각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문제는 뭐야? 떡 줄 사람이 따로 있지. 떡은 누가 주는 거야? 그럼 떡은 이 사람이 주는데? 떡 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체 장관직 중에, 총리 당연히 아니고, 전체 장관 중에 한민당이 배려된 건 딱 한 자리. 진짜로, 한민당 충격. 진짜 딱 한 자리였어, 딱 한 자리. 한민당, 가슴이 스크래치 났어. 너무 속상했어. 나랑 같이 세운 줄 알았더니, 우리한테 한 자리? 그래서 이제 한민당 안 불러. 이제 한민당 이승만과 결별해. 완전히 갈랐을 거야. 그래서 한민당이 아니라 뭐라 부르냐면 이제부터 민주국민당이라 부를 거야. 민국당이야. 그러니까 한민당 이름은 제1대 국회 말고 든 적이 없어. 첫 번째 총선 말고는. 그 다음부터 이름이 바뀌는 거야. 한민당이 보이면 첫 번째 총선 때만 보이는 이야기야. 이름 바뀔 거거든.
민국 땅은 몰라도 돼. 그건 오바고. 아무튼 한민당이 이렇게 이승만과 완전 결별한다. 야. 이해가? 그래도 이승만 정부의 한계가 보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자, 이승만 정부를 잠깐 보면 여기다 보면 안 돼. 여기 있으니까. 정부의 구성을 삼각형을 표현하자면 메인 위에 대통령이 있고, 그지? 그잖아. 여기 이제 중요한 이 구성에 옛날에는 이제 미군정과 더불어 미군정 체제라면 이렇게 쓰면 여기에 뭐가 있었어? 미군정의 고문관을 지내는 한민당도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그 사이에 뭐 친일파도 있고 막 이러는데, 얘가? 그래서 한민당 사람들은 최소한 일제강점기 협력한 사람도 있지만 또 굉장히 훌륭한 사람도 있거든, 실제로. 나중에 우리 대법원장 김병로 같은 사람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실제로.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가 결별하고 이승만과 완전 결별하게 된 거지. 그래서 한민당이 다 빠진 거야. 그럼 이걸 누가 채울까? 밑에서 채우는 거야. 여기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진짜 속된 말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거야. 그래서 이승만 정부에서 뭘 하자는 것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청산하자는 것은 뭔 거야? 정권의 근본, 기본을 흔드는 걸 생각하는 거야. 차라리 둘이가 같이 갔으면 최소한의 가로 유지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민당마저도 여기서 이탈한 거야, 실제로. 그 이승만 정부 약간 불행이기도 해. 자, 어떻게 세우니까 봤지? 지금까지 한번 총정리 한번 해볼까? 총정리 시켜줄게. 그 전에 이거 하나 보자. 국경일. 옛날에 이제 이런 건 요즘에 시험 문제 나오지 않을 거 생각했는데 옛날에 뭐 한능검이나 공무원 문제 다음 중 국경일이 아닌가. 근데 옆에 한자 써놓은 이유가 뭔지 아니? 경사 서는 날이다. 그러니까 쉰다고 국경일인 건 아니다. 그 국경일이지. 그 종교 행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뭐가 빠지겠니? 그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빠진다. 국경일이 없지? 아니 쉬더라도 빠진 날이 뭐겠니? 슬픈 날은 빠져야지. 현충일은 국경일이 아니다. 그건 추모할 날이지. 와, 참 이게 아니잖아. 추모해야 할 날이지. 마음 아프고. 그렇지 않겠어? 국경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이잖아. 그치? 국경 찾아볼까? 3.1절이 있고요. 그치? 우리가 어떤 걸 보여줬잖아. 두 번째 뭐가 있을 거 아니? 우리 헌법을 바뀌기 전에 제헌절, 국경일이 맞겠지? 또 뭐가 있을 것 같아? 광복절이 있지? 해방하면 국경 기쁜 날이잖아. 다 기쁜 날인 거야. 그렇지 않아? 또 언제가 있을까? 개천절이 있지. 우리가 처음 나라를 갖게 됐으니까. 안 기뻐? 그리고 마지막 한글날. 이해가? 옛날에 그 이런 문제 나오면 틀린 선지가 뭐 나왔을 거니? 내가 방금 말한 틀린 선지야. 그래, 슬픈 날. 혹은 특정 종교 관련, 국가가 아니지. 종교와 관련된 종교 행사 이런 것들에 빠져야지. 나라의 기쁜 일이지. 우리나라가 아주 기쁜 일. 이런 건 없어. 나라의 기쁜 일 생각 보면 되게 쉬워. 그렇지 않냐? 그치?